한국교회 총연합이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을 비롯한 3명의 공동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제32회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작은 두 교회가 통합을 단행했습니다. 조건 없이 이뤄진 아름다운 교회 통합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5회 정기총회에서 김봉준 현 대표를 재선임했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 불리는 에바 알머슨이 삶의 희망을 담은 작품들을 한국에서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29개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엔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을 비롯한 3인이 공동으로 추대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의 두 번째 정기총회는 한기현과의 통합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운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연내 통합을 이루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내년에도 통합 작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교총이라는 이 귀한 모임이 출범됐을 때 목적은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되지 못한 이 분열의 현실을 놓고 우리는 정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통해자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종철 총회장, 예장고신 김성복 총회장이 공동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공동대표회장 체제는 연합기관 내부의 정치적 다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교총이 출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승희 공동대표회장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로부터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잘 아름다운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름다움을 사회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총회에선 한교총 법인 설립에 대한 안건도 결의됐습니다. 한기현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두 차례 보류했던 법인 설립 추진은 현재 공증 절차를 마친 뒤 서울시에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한교총은 내년 주요 사업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부활절 연합예배, 쪽방촌 방문 등을 계획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퍼진 단운동과 동성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제32회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수상자론 수원지방검찰청 서지연 검사와 제1한국인문제연구소 사토 노부유키 소장이 선정됐습니다. 서지연 검사는 성폭력을 고발하며 사회 각계에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 검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걸음마다 함께 계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에 함께하라는 의미의 상으로 알겠다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노부유키 소장은 일본에서 소수민족으로 차별받는 제일동포를 위해 30여 년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부유키 소장은 일본인으로서 이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1987년 인권상을 처음 제정하고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였던 두 교회가 조건 없는 통합을 이뤘습니다. 통합한 두 교회는 무엇보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천 수정교회와 주향안교회의 통합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평소 주일과는 달리 좁은 교회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 수정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추대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수정교회는 인근의 주향안교회와 통합하고 주향안교회 김태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수정교회 이승훈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두 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교회 명칭을 수정교회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서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향안교회와 수정교회의 통합은 이승준 원로 목사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노회 소속이었던 김태규 목사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통합을 제안한 겁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이승준 목사도 후배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세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 또 원로 목사님 추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좀 은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 못 이룬 목회의 끝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어받아서 우리 교우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두 교회의 이번 통합은 수많은 소규모 교회들의 귀감을 줄 거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날 취임 예배에 참석한 노회 목회자들은 두 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통합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수정교회.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에 김봉준 목사를 재선임했습니다. 올 한해 이사장으로 섬겼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도 재선임됐습니다. 김봉준 대표는 부족한 사람을 다시 불러주셨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건강한 교회상을 보이는데 헌신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정성진 이사장은 예배 설교를 통해 병역 기피와 동성애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한국교회가 진리에 맞게 대응하고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명절 고향 방문 캠페인과 3.1절 기념 애국운동 캠페인 등을 새로운 사역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 불리는 에바 알머슨이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엔 특별히 서울과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특별한 작품들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8개의 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엔 작가만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화풍이 돋보이는 유화와 판화, 대형 오브제 등 1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별히 작가는 제주 해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해녀를 주제로 영화 물숨을 제작한 고이영 감독과 동화책 엄마는 해녀입니다를 제작했는데 동화책의 사파를 이번 전시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작가가 수십 차례 서울을 방문하며 경험한 서울의 풍경과 음식, 건물,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에바 알머스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거운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살면서 누구나 힘들고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희망이 담긴 작품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름값 인하 요구로 시작된 노란조끼 운동이 한 달째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벌어진 시위엔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5천여 명의 노란조끼 시위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970명이 체포됐고 차량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샹젤리제 거리에선 노란조끼 시위대와 경찰 간의 최루탄과 물대포가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주 유류세 인상 계획을 완전 폐지하고 부유세도 부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손편지 한 장이 무려 32억에 팔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신과 종교에 대한 성찰이 담긴 이른바 신의 편지가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290만 달러, 우리 돈 약 32억 2천만 원에 팔린 건데요. 이 편지는 1954년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독일 철학자 에릭 구트킨트에게 자신의 생각을 한쪽 반 분량으로 정리해 보낸 겁니다.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자 그 결과물이라며 성경은 경의를 표할 만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원시적인 전설의 모음집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이 유대인에 속해 있어 기쁘지만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에이즈 보균자가 호수에 투신해 목숨을 끊자 호숫물을 모두 교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인도 남부에 위치한 한 호수에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 투신하자 마을 사람들은 물이 오염됐다며 호숫물을 교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제의 호수는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국은 에이즈균은 물로 퍼지지 않는다며 수질 테스트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인들이 위생뿐 아니라 힌두교도로서 영적 오염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70세에 가까운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자신의 법률상 나이를 20살 낮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름도 성별도 바꿀 수 있는데 왜 나이는 바꿀 수 없냐는 주장인 건데요. 올해 69살인 에밀 라텔반드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다고 느끼지만 법적 나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출도 불가능하고 데이트 앱에 가입할 때도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49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라텔반드가 실제 나이보다 20살 젊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건 자유지만 나이를 바꿀 법적 근거는 없다며 특히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바꿀 수 있다면 반대로 나이를 더 들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90년의 오스카 아카데미 역사상 세 번째 흑인 남성 사회자가 될 뻔했던 케빈 하트가 불과 이틀 만에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 팬들에 의해 10년 전에 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인데요. 하트는 트위터에 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상처를 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오스카 진행자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트는 10년 전 트위터에 내 아들이 딸아이와 인형짓 놀이를 함께하려 한다면 그걸 부숴버리고 게이짓 그만둬라고 당장 말하고 싶다고 올린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매년 이맘때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은행이 연탄 후원이 작년과 비교해 40%가량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경기 악화 때문인지 기업 후원도 줄고 연탄값도 올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허 목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큰돈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전국에 총 700만 장의 연탄을 나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다사다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 남녀 2,9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2%는 다사다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선 인터넷 속도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해외 나라들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 결과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국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AP에 연결된 유선망의 회선 품질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위험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당뇨병이 없는 2,5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앉아있는 시간과 인슐린 저항성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의 몸속 세포가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을 거부하면 혈당이 인체 내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돼 각종 대사질환과 성인 당뇨병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 박은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박신임 대표회장은 모든 직장에 직장 성교회를 세우고 한직선의 비전에 따라 모든 직장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탈동성애 단체 아이미니스트리가 출범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앞으로 탈동성애 상담과 중보기도, 예배 사역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제1회 아동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는 13일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포럼에선 가정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을 떠난 아이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등이 오는 21일 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2018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음악회를 엽니다. 난민과 노동자, 장애우, 이주민 등을 특별 초청한 이번 음악회에선 구세군 서울후생원학대의 무대 등이 펼쳐지며 교회 옆 이용정 총무가 성탄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